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농어촌 주택 가지고 기본적인 벽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닥의 구조 편집해서, 뭐, 비닐, 장판, 뭐 이런 식으로 구조를 좀 편집해서 한번 넣어봤어요. 지금 이제 도면 공유했던 PDF 여러분들도 다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걔를 잘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가 140mm짜리로 내벽을 이제 그려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벽과 내벽을 내가 200mm로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한번 같이 외벽을 한번 200mm짜리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200mm짜리를 생성을 하는데, 200mm짜리를 예를 들어서 기본 콘크리트 벽, 그 다음에 외부 마감재 50mm, 그리고 콘크리트 벽 150mm짜리로 해서 내가 외벽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먼저 건축에서 벽을 선택을 하겠지요. 그죠? 그 다음에 특성창에 보면 지금 기본 벽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유형 편집으로 가서 200mm짜리를 하나 선택을 할 거예요. 그죠? 200mm짜리 200mm 선택하시고 복제를 할 거예요. 복제해서 이름을 농어촌 외벽, 농어촌 내벽 뭐 이런 식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일반 200mm짜리 선택을 한 다음에 복제 그리고 이름을 일반이 아니라 농어촌 외벽 200mm라고 이렇게 줄 수 있겠죠. 200mm짜리 외벽을 내가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 근데 이제 200mm짜리를 콘크리트 150mm, 그 다음에 외부 마감재 50mm, 두께 50mm짜리로 넣을 건데, 그러려면 구조가 변경돼야 되니까 구조 편집 버튼을 눌러줘야 되겠지. 그죠? 그리고 구조 1, 얘는 카테고리가 재료를 콘크리트로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재료 탐색기 열어서 콘크리트 검색. 그럼 여기 콘크리트 경량, 뭐 프리캐스트, 현장 타설, 회색 이렇게 나오네, 그죠? 나는 뭐 현장 타설을 하겠다라고 하면 콘크리트 현장 타설 회색 선택해주고 확인 눌러서 빠져나와야 되고, 얘는 150mm로 바꿀 거니까 두께를 200이 아니라 150이라고 수정해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마감재를 하나 넣을 거예요. 50, 두께가 50mm짜리. 그러면 삽입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 버튼에 삽입 하나를 넣었어요. 그리고 얘는 코어 경계가 구조가 아니라 마감재라고 바꿀 거예요. 마감재. 그 다음에 얘는 뭘로 바꿀까? 마감재를. 그냥 뭐로 바꿀까요? 그냥 마감재가 있을까? 보드 한번 해볼까? 보드 해서 보면 뭐 외부 단열재 뭐 이렇게 하나 있네요. 이 재료를 그냥 외부 단열재 하나 선택할게요. 두께는 50mm. 그리고 얘를 확인 눌러주면, 자, 폭이 200mm로 바뀌어진 상태의
농어촌 외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외벽을 그냥 바깥 부분 쪽으로 다 넣을게요. 그러려면 얘는 벽의 중심선이 아니겠네, 그죠? 마감면 내부 선택해서 선택해서 그렸고요. 또 얘는 마감면 외부 해서 자, 얘는 다시 마감면 내부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외벽 그냥 200mm짜리를 지금 하나 더 생성했고요. 만약에 뭐 지금 벽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위치선은 바꿔줄 수도 있으니까 결합 금지, 얘도 결합 금지. 아니 뭐 잘못했으면 다시 그리면 되니까 벽의 중심선. 그 다음에 도면 보면 이 왼쪽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경사로가 들어가야 돼. 경사로. 그래서 경사로를 하나 넣을 거예요. 경사로를. 자, 이 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건축 탭을 눌러보면 중간쯤에 순환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보면 경사로라는 리본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자, 얘를 선택을 해서 첫 번째 점이 아랫방향이 돼요. 올라가는 방향이 아래쪽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한 점을 찍겠지요. 자, 한 점을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 점을 하나 찍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편집 모드 완료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3D 뷰에서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경사로가 하나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됐지요? 그러니까 경사로는 첫 번째 점이 이제 올라가는 아래쪽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점이 위의 경사로 점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위로 찍어주면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경사로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는 이제 여기에 현관이니까 현관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디딤돌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 부분에 여기 보면 현관에 발판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경우에는 메스라는 기능을 쓰면 됩니다. 메스. 자, 경사로를 하나 선택을 해서 경사로를 지금 폭을 1000mm짜리를 하나 그린 거예요. 1000mm. 그러니까 1m 정도 폭이 되겠죠? 폭이 좀 작으면 경사로 선택한 다음에 특성창에 폭의 값을 1000이 아니라 1500 뭐 이렇게 값을 바꿔주시면 되고 적용 버튼 눌러주면 되죠. 자, 뭐 필요하면 얘는 스케치 편집을 이용을 해서 경사로의 길이를 조정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정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다가 저는 메스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 메스를 넣는데 지금 이 경사로는 이 외벽에서 예를 들어서 도면에 보면은 1000mm가 떨어져 있네요. 1000mm. 그거는 나중에 위치 변경시켜 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 이제 메스를 넣을 건데 이 입구의 발판 자, 그 경우에는 이제 메스라는 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자, 탭 메뉴 중에 메스 작업 앤 대지라는 탭을 눌러주세요. 눌러보면
메스를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부 메스가 있고 메스 배치가 있어요. 자, 내부 메스는 내가 그리는 거고 메스 배치는 패밀리를 로드하는 거예요. 아직은 할 수 없지만 배우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메스 배치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로드할 게 없다. 패밀리가 없으면 로드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로드를 먼저 해줘야 되겠죠. 자, 이 메스는 폴더 중에 어디 당연히 코리아에 있고 폴더 이름이 질량이에요. 질량. 우리가 메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축에서 컨셉 모델링 할 때 사용되어져요. 얘가 메스라는 기능은 컨셉 모델링 할 때 그 다음에 비선형, 그러니까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곡선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구조물이나 건축물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메스라는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상자라는 거를 가져올 거니까 상자를 하나 클릭하고 열기 하시면 로드가 되겠지요. 근데 상자의 크기는 디폴트가 9000, 9000, 9000이에요. 9000, 9000, 9000. 자, 우리는 폭을 얼마로 줄 거냐면 2100 정도 줄게요. 2100. 얼마 줄까? 2500 줍시다. 2500.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경사로의 폭을 1500을 줬어요. 1500. 그리고 벽에서부터 디딤돌 경사로가 떨어진 게 1000mm니까 전체 2500 정도 준 거예요. 그래서 자, 높이는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일단 500mm라고 줄게요. 500. 자, 깊이 정사각형 뭐 이렇게 3천 정도 줍시다. 직사각형 형태로. 그래서 경사로에 교차점을 하나 찍어주면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자, 얘를 이동 명령어 써서 벽 근처에다가 넣어줄게요. 크기는 이제 뭐 이동 명령어 써서 정확하게 위치 잡아주면 되겠지요. 작으면 너무 크면 얘는 줄어들이면 되니까 깊이는 한 2000 정도 줘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변경 2000 좀 더 적다라면 값을 바꿔주시면 되죠. 위치는 이제 경사로나 이런 부분들 다 살펴보면서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사로를 생성한 거를 이동 명령어 써서 교차점에다가 맞춰줄 거예요. 자, 그래서 3D에서 보면 이와 같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경사로의 난간은 필요 없다고 하면 난간 선택해서 딜리트 하면 되죠. 딜리트. 경사로의 지금
혹은 두께는 어디에 있냐면 유형 편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경사로 선택하고 얘를 유형 편집 눌러서 지금 두께가 이 150mm 정도 됐어요. 150mm. 나는 얘를 300mm로 바꿔주고 싶어요. 300mm. 300이라고 값을 주고 적용 확인. 얘는 300mm의 경사로 두께를 갖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이 경사로의 요 끝에 부분이 맞춰져야 되겠죠. 그럼 얘는 어디서 수정해야 될까? 인면도에서 수정해야 되겠지. 인면도에서. 그죠? 얘는 어디 방향이? 서쪽이네요. 서쪽. 얘를 더블 클릭. 자, 얘는 나는 땅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택하고 이동 명령어 쓰면 되죠. 이렇게. 이동 명령어 쓰면 자, 땅 속으로 들어간 상태의 자, 디딤돌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하고 그다음 경사로가 만들어졌습니다. 됐지요? 여기까지. 조금 더 모델링 완성도를 높여주려면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지역면을 넣어주면 되네요. 지역면. 지역면은 자 메스 작업엔 되지 탭을 눌러보면 중간쯤에 지역면이라는 게 나오죠. 지역면. 그럼 얘는 점을 4개를 찍어주면 돼요. 근데 이 점을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점을 찍어 줄게요. 그래서 지역면 선택하고 1점, 2점, 3점, 4점 완료. 3D에서 보면 이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역면을 우리가 생성할 때 점을 가지고 지역면 만들 때 시계 방향을 주든지 반시계 방향을 주든지 해서 점을 큼지막하게 4개 점을 찍어주면 돼요. 여기까지 됐지요? 안 된 사람 없지? 지금 여기 1STFL 안에 보면 지역면은 지금 보여지지 않은데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가시성 그래픽 편집에 들어가서 지역면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그게 지역면이 있는지를 뭐 찾아봐야 되는데 굳이 뭐 3D에선 다 보여지니까 아니면 이제 하층 하계 이 아래쪽에 대한 부분까지 또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굳이 뭐 지금은 그러니까 3D 전체에서 지역면 보여지니까 자 됐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메스라는 거에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지금 보일러실 들어가는 부분에 디딤돌을 하나 넣어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도면에 잠깐 보면
여기 1300에 200짜리 디딤돌이 하나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제 그러면 얘는 분명히 얘가 1000이고 300mm고 높이가 200mm 그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얘를 메스를 하나 더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메스 배치가 아니라 내부 메스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메스 작업엔 대지 탭을 눌러 주시고 내부 메스 리본을 클릭, 이름을 달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얘는 보일러 디딤돌이라고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보일러 디딤돌.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는 그리기 도구 창을 이용해서 그려주면 돼요. 메스 작업에 대지에 가서 내부 메스 이름 주시면 되고, 자, 나는 사각형을 하나 그릴 거예요. 사각형. 자, 이미 한 점 찍고 사각형을 그려놓고, 메스 완료.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메스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죠? 내부 편집 들어가서 편집 명령어 써서 완료시켜줘도 되고요. 자, 얘는 지우고 다시 메스 작업, 내부 메스, 이름 주고, 필요하면 얘는 기본적인 메스를 하나 생성한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내부 편집을 이용을 해서 값을 바꿔주시면 돼요. 300 그리고 완료. 중요한 부분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명령어 실행, 이동 명령어 이용해서 이동을 해주십니다. 3D에서 확인해 보면은 지금 얘가 서쪽에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서쪽 바닥이고, 자, 그래서 내부 편집을 실행할 때 내부 편집 명령어 실행하고 이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형태 주고, 여기 양식에 보면 솔리드 양식이 있는데 솔리드 양식 클릭해서 메스 완료 시켜주면 됩니다. (3D에서) 이렇게 보면 이 부분, 아까 얘는 솔리드 양식에 대한 부분이 선택이 안 된 상태였고 얘는 선택이 된 상태니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려보면
메스 작업 앤 대지 가서 내부 편집 이름 주고 자 사각형 직사각형의 점을 찍어 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양식에 가면 솔리드 양식이라는 거가 이제 속이 꽉 채워져 있는 상태에 메스를 작업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메스 완료. 클릭해 보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 화살표를 가지고 크기를 조절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내부 편집 명령어 써서 치수값을 조절해 주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값을 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얘는 이 변이 지금 똑같이 위아래 솔리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맞춰줘야 돼요. 그 경우는 3D에서 봤을 때 얘를 클릭해 보면 내가 면을 잡아서 움직일 수도 있고 변을 잡아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값에 따라서 면 전체를 잡고 얘는 이 변만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솔리드 작업했을 때 유념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이고 얘는 면이고 그런 다음에 면을 선택하고 이 여기에 값을 300이라고 줘야지 전체가 움직여지는 거다. 그 다음에 얘는 또 이쪽 면이겠네. 그죠? 이쪽 면 주고 이 값이 1000. 자, 그 다음에는 윗면 또는 아랫면 선택하고 아랫면 또는 윗면 선택해서 이 값이 200. 그리고 얘가 정확하게 이 지면하고 맞닿은지를 확인하는 것은 서쪽을 봐야 되죠. 그럼 얘는 공중에 떠 있으면 당연히 선택해서 이동 명령어 써서 바닥으로 내려 보내야죠.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야 될 거니는 평면 뷰에서 다시 얘를 이동 명령어 써야 되겠지. 대략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약간만 벽을 떨어뜨려서 디딤돌을 위치시켰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또 이동시켜주면 되죠. 이렇게 3D 보면 이러한 상태로 만들어진 거죠. 됐지요, 혹시? 자, 여기까지 작업했는데 좀 잘 안 되는 분, 어디 안 되는 게 있으면 질문. 됐지요? 자, 그래서 지금 메스를 이용해서 출입구 쪽에 그 다음에 현관 쪽에
그 다음에 보일러 수일 쪽에 자, 도어 같은 경우는 여기다 그냥 SD-01짜리 도어를 하나 넣어서 스틸 도어니까 도어 한번 넣어서 그냥 여기 뻥 뚫려서 한번 위치에 대한 부분 이런 거 살펴보시면 되겠지, 그죠? 그 건축에 가서 도어 한번 넣어보세요. 도어 문. 자, 문의 패밀리 로드에서 스틸 도어니까 자, SD-01짜리가요. SD 하나 선택해서 얘를 사이즈 바꿔줘야 되겠네. 자, 유형 편집에 가서 높이 폭은 그냥 얼마짜리로 갈까? 440 더하기 640 해서 1080으로 1080으로 합시다. 1080. 자, 얘를 복제. 이름을 SD-01로 주고 확인. 자, 이 벽은 여기를 잘라줘서 분할해서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3D에서 보면 그 다음에 얘도 조금 디딤돌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봐야 되니까 서쪽을 통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절을 해줘야지 되겠네요. 얘는 발판은 이 판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지 문이 열리겠지, 그죠? 그럼 얘는 이동시켜야 되겠네요. 얘는 좀 더 얘를 더 내립시다. 얘는 위에 100mm 정도 더 올리고 해서 이동시킵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문을 하나 더 넣어서 디딤돌하고 높이가 200mm만큼 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 200에서 조금 더 한 220, 250, 220 정도 띄어서 문을 닫아야 되겠네요. 그죠? 자, 거기까지 해보고 10분간 휴식 취할 거고요. 얘는 아까 우리 문 만들어 놨으니까 문을 유형 편집으로 가서 얘를 복제하고 이름을
sd-02로 칩시다. sd-02. 그 다음에 폭은 730짜리로, 높이는 2100 그대로 줄게요. 그래서 확인. 그리고 위치를 잡아서 넣어주고, 자, 이 내부 내벽도 잘라줘야 되겠지, 그죠? 자, 여기 요소 분할로 가서 요소 잘라주고 분할시킨 다음에 벽을 지웁니다. 서쪽에 가서 얘도 값을 10mm 정도 띄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공유한 도면을 지금 다시 열었는데, 얘 화면 공유된 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거실하고 주방, 식당 쪽 같은 경우에는 룸 경계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룸 태그를 집어넣을 경우에는 룸의 경계선을 먼저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룸 태그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면적을 정확하게 그 면적을 지금 계산할 건 아니니까, 지금 주방 쪽 같은 경우는 요 싱크대 부분, 요 영역 부분들, 여기 싱크대 여기 있네, 그죠? 그래서 걔 부분을 구분 영역으로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구분 영역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싱크대나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냥 박스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경계를 넣어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박스에 대한 박스 부분을 테이블 하나 만들 건데, 테이블이 지금 없으면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패밀리를 하나 우리가 새로 만들어 볼 거예요. 패밀리를. 그래서 기존에 테이블을 하나 넣을 거예요. 테이블. 자, 기본적인 여기 박스 형태 하나 테이블을 하나 넣을 거예요. 그래서 레빗으로 되돌아가서 가구 같은 경우 또는 욕조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건축에서 구성 요소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 돼요. 구성 요소. 그래서 먼저 테이블 같은 거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볼 거예요. 자, 삽입 탭을 누르세요. 삽입 탭. 삽입 탭 누르고 리본 메뉴 중에 패밀리 로드 리본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디에 있냐면, 자, 라이브러리즈 안에 코리아로 들어가서 위생 도구가 있을 거예요. 위생 도구, 위생기구. 자, 위생기구 안에 건축 폴더가 있을 거예요. 건축 폴더 안에 설비 폴더가 있어요. 설비 폴더를 클릭. 거기에 보면 싱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폴더가 있는데 싱크대 폴더 클릭해 보면,
자, 이와 같이 싱크대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 뭐, 싱크대 이렇게 하나를 하나 가져올게요. 단일 싱크대 하나 선택하고 열기. 야, 이제 패밀리를 지금 싱크대를 하나, 불러왔어요. 자, 걔를 사용하려면 건축 탭을 다시 눌러주고 구성 요소. 구성 요소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특성 창에 싱크대 부엌 단일이라고 하나 들어올 겁니다. 그죠? 그럼 얘를 하나 원하는 위치, 적당한 위치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럼 싱크대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죠? 자, 이 싱크대 위치는 3D에서 보면 적당한 공간상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스가 지금 없는데 그 박스는 좀 이따가 만들어 보고 일단 싱크대를 하나 넣었어요. 이렇게 됐지요. 자, 여기까지 혹시 안 된 사람? 없지. 자, 여기서 싱크대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얘는 패밀리 편집이라는 리본 메뉴가 보일 거예요. 그죠? 여기 패밀리 편집. 자, 얘를 클릭합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오냐면 패밀리로 들어와요. 패밀리로. 그리고 여기 평면에 보면 참조 레벨을 클릭하세요. 그럼 참조 레벨 하나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죠? 됐어요? 자, 여기에다가 나는 박스를 하나, 이게 즉 싱크대가 들어가는 부엌 가구를 하나 그냥 박스 형태로 하나 만들게요. 자, 여기에 보면 돌출이라는 리본이 하나 있을 거예요. 돌출 찾았어요. 돌출. 자, 얘를 클릭합니다. 얘는 어떤 형상을 쭉 잡아당겨서 3차원 형상을 만들 때 사용되는 게 돌출이에요. 자, 사각형을 하나 그릴 거예요. 사각형. 그래서 이 싱크대를 들어갈 수 있는 사각형을 하나만큼 그리세요. 그리고 이 폭이 잘못됐으면 여기다가 값을 좀 줄여주시면 되겠네. 한 얼마로 줄까? 180. 적당한 크기로 변경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간격은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얘를 편집 모드 완료 버튼을 눌렀어요. 3D 뷰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 이 싱크대가 이 가구 속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얘는 인면도를 한번 볼게요. 전면 띄우고 자, 아래쪽에 박스를 자, 화살표를 쭉 잡아당겨서 크게 높이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됐지요? 자, 얘를 프로젝트에 로드한 후 닫기라는 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얘를 클릭 저장하겠습니까? 예스. 자, 여기에 싱크대 부엌 단일 이렇게 돼 있는데 싱크대 가구
단일이라고 이름을 저장합니다. 싱크대 가구 단일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줘요.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해주면 그리고 기존의 싱크대는 지워줄 거예요. 적당한 위치를 잡아서 넣어주세요. 얘는 이 벽에 붙여야 되겠지, 그죠? 자, 패밀리를 간단하게 패밀리를 더 추가한 거예요. 싱크대에다가. 됐지요? 더 자세한 부엌 가구 같은 거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모델링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걔는 시간과 그 다음에 모델링 작업할 때의 그러한 명령어들을 다 알아야지만 더 정확한 가구들을 생성해 줄 수가 있는 거다. 근데 지금은 그냥 박스 형태 하나 만들어 놔서 그거를 패밀리로 만들고 그 박스가 그냥 싱크대 부엌 가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나머지 모델링은 그건 명령어 알고 더 많은 명령어 알고 그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모델링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거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3D에서 보면 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됐지요? 자, 그래서 구분 경계는 나는 요 정도까지, 여기까지. 근데 얘가 지금 여기 전자레인지까지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전자레인지까지 더 넣어줘야 돼요. 그만큼 사이즈가 좀 이만큼 더 들어오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선택하고 다시 패밀리 편집 눌러보세요. 여기로 들어오죠. 다시 패밀리로. 참조 레벨 들어와서 말 그대로 수정을 해주면 되네요. 돌출. 자, 사각형으로. 자, 이 정도 더 크게 해줄 거예요. 이 정도 크기로 되면 되겠네. 그죠? 인증 모드 완료. 그래서 뷰에서 3D 뷰에 보면 얘를 더 위로 올려야 되니까 얘도 아까처럼 정면 그래서 얘를 잡아당깁니다. 얘와 얘가 한 뭉텅이야. 얘를 프로젝트 로드 덮어쓰기 보면 얘가 한 뭉텅이가 되는 거죠. 됐지? 자, 박스 하나 더 지금 추가한 거예요. 높이 수정해주고 그리고 걔를 그냥 패밀리로 이 싱크대 가구 단일로 지금 저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대로 덮어쓰기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얘를 주방이라는 태그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주방, 이쪽은 주방이야. 뭐 경계는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메스 작업엔 대지 탭을 누릅니다.
걔는 룸 태그 구분을 넣어야 되니까 매스 작업 태지 여기 말고 건축 탭을 누르세요. 건축 탭 눌러보면 룸이 있고 룸 구분 기호라는 게 있는데 이 룸 구분 기호가 경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룸 구분 기호를 리본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아까 싱크 때 만든 요 교차점부터 하나씩 경계를 하나씩 선택해서 선을 그려주세요. 자, 선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취소. 그리고 룸 태그를 리본을 선택해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주방 쪽에 아까 경계 부분까지 해서 룸 태그가 하나 들어옵니다. 들어왔죠. 얘는 이름이 룸이 아니라 주방. 그리고 104번이네요. 104. 그 다음에는 얘를 거실과 식당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식당은 요 가운데 요 경계까지 부분 요렇게 식당으로 만들 거예요. 똑같죠? 아까 룸 구분 기호. 자, 여기 벽에 교차점부터 시작해서 한 점 찍고, 자, 한 점 찍은 다음에 취소 눌러주고 다시 룸 태그 넣어주면 경계가 아까 우리가 요 룸 주방 경계에 있었으니까 그거와 같이 경계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태그 놓고 얘는 이름이 식당. 자, 얘는 103번. 자, 나머지는 얘는 당연히 여기 현관까지 해서 잡혀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룸 여기까지 잡혀지면 안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은 지금 뭔가 이상하게 이럴 경우에는 실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눠주면 되네요. 그 다음에 이 룸에는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부분 경계 얘는 지금 들어왔으니까 됐고 그죠? 하나 얘도 들어오네. 들어오고 얘도 정확하게 잡혀지고 자 여기 다용도실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얘하고 얘를 구분해 줘야 되는데 자 룸 경계에 대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구분기호도 얘도 마찬가지겠지 뭐 여기다 아예 그냥 넣어줘도 돼요. 하나씩 선택을 해서 룸 아예 여기다가 경계 하나 넣어주면 여기도 구분 확실하게 더 질 거예요. 안 됐으면 만약에 안 되면 자, 경계 하나 이렇게 넣어주죠. 그리고 다시 룸을 넣어보면 이렇게 필요한 것이 만들어질 겁니다. 위에는 거실이죠. 자, 얘 번호는 102번. 자, 얘는 안방. 자,
번호는 106번. 103, 104, 102. 자, 얘는 107번. 화장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룸 경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요 룸 구분 기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오픈되어져 있는 공간 같은 경우는 룸 구분 기호라는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해서 룸 태그를 넣어줄 수가 있다. 됐지요? 이거는 이제 두 번 이렇게 룸 경계에 대한 것들은 뭐 선을 그어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룸 태그 지워져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물량표 만들어야지 정확하게 다 지워진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죠, 그죠? 룸 태그를 가지고 물량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일람표에서 다 지워져야지 완벽하게 지워진다. 이 형식을 수정을 하려면 더블 클릭, 얘를 선택하고 패밀리 편집으로 들어가면 패밀리가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패밀리를 사용을 하고 약간 수정을 하려면 패밀리를 선택해서 패밀리 수정으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부분 수정하고 세이브하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붕은 지금 얘가 경사져 있는 지붕인데 그냥 경사가 한 각도 하나로 되어 있질 않아요. 정면 도면을 잠깐 보면 지금 도면을 공유한 거 지금 화면 공유된 거 보세요. 그러면 경사가 각도가 하나, 두 개, 그죠? 똑같은 각도로 지붕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각도 1, 각도 2만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붕을 뭐 한 번에 그릴 수가 없을 거야. 그러면 두 개로 나눌 거예요. 두 개, 기둥 하나, 여기 지붕 하나, 지붕 둘. 그리고 각도가 약간 요 기울기 따라 요 각도가 계산되겠지, 그죠? 그렇지 않으면 각도기로 계산해 보면 알아요. 각도가 얼마가 될지. 자, 그래서 지붕을 하나, 두 개 나눠서 지붕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레빗으로 들어가서 자, 당연히 지붕 FL을 열어야 되겠지, 그죠? 지붕 FL을 열 거고 분명히 도면을 보면 지붕이 얼마만큼 선이 오냐 하면 여기 지붕선이 있어요. 그죠? 지붕선이 1000만큼 오네요. 1000만큼. 그리고 1000만큼 되는 이 지점이 1000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요 교차점에서부터 천이 되는 요 지점을 찾아야 되겠지, 그죠? 자, 건축, 지붕, 자, 사각형을 그릴 건데, 자, 이 지점에서부터 분명히 나는 천만큼 갈 거예요. 근데 일단 요 정확하게 되는 요 사각형만 먼저 그려볼게요. 사각형. 자, 근데 지붕의 각도를 일단 평평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외곽 설정 편집, 그리고 여기 경사 되어 있는 부분, 정의되어 있는 거를 다 체크 해제합니다. 처음부터 경사 체크, 경사 정의 안 하고 작업해 줘도 되지요. 자, 일단 다 해줬어요. 그리고 얘는 실제 이 값은 얼마가 될까? 도면상에서 보면 얼마씩 돼요? 천만큼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5,700이 아니라 얘는 7,700이 돼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쪽으로만 가면 안 되겠지, 그죠? 얘도 일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실제 이 값은 8,700 주고, 아까 이 값은 한쪽만 들어갈 거니까 7,700 눌러보면 되지도. 이거는 뭐 선을 그려서 해주든지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한쪽만 지금 먹게 됐지, 한쪽. 그죠? 그래서 한쪽만 값을 주고 또 한쪽 값을 주고 다시 해볼게요. 자, 사각형을 그렸고 경사 정의된 거를 다 해제시켰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천만큼 올라갈 거니까 6,700. 그리고 아래쪽 선택하고 얘가 값이 얘도 천만큼 내려가야 되니까 6,700이 아니라 7,700. 그러면 아래쪽과 위쪽에 있는 변이 천만큼씩 간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얘가 천만큼 가야 되니까 3,000이 아니라 4,000. 그럼 경사, 이 지붕이 천만큼 간 지붕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편집 모드 완료. 그리고 3D에서 보면 지붕이 이와 같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경사진 지붕이니까 한쪽이 각도를 줘야 되니까 지붕을 선택을 한 다음에 외곽 설정 편집 리본 메뉴를 클릭해서 한쪽 변을 선택해서 경사 정의 체크해주고 각도를 플러스가 아니라 밑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한 5도 정도로 일단 5도로 한번 지금은 5도로 줄게. 5도. 그리고 적용. 그리고 완료. 3D에서 보면 이 상태가 되네요. 그죠? 자, 한쪽 그 다음에 자, 여기에도 똑같이 지붕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건축에 가서 지붕 경사정의 체크된 거를 해제. 자, 직사각형 찍고 얼마를 줄까요? 자, 여기까지가 6,600이에요.
분명히 이 값은 7600이 되면 되네요. 그죠? 1000만큼 갈 거니까. 외곽 설정 편집, 얘 각도 체크, 얘는 마이너스 한 6도 줄게요. 6도 적용. 편집 모드 완료. 3D.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나중에 얘는 어디서? 남쪽 면에서 오른쪽 지붕을 내릴 거예요. 이동시킬 거예요. 지붕을 지금 두 개를 그려놓고 한쪽 부분, 한쪽 경사 정의를 5도, 마이너스 5도, 마이너스 6도 이렇게 다르게 준 거다. 그리고 얘를 맞춰주는 거는 남쪽 인면도를 열어서 여기서 이동시켜주면 되네요. 그죠? 자, 교차점 찍고 교차점. 나중에는 이제 저 치수를 정확하게 더 재고 각도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재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산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지붕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제 이 벽들을 선택해서 지붕까지 부착시키면 되죠. 그죠? 그래서 벽을 선택하고 리본 메뉴에 상단 베이스 부착 리본을 클릭한 다음에 지붕을 선택. 벽을 선택하고 상단 베이스 부착 지붕 선택. 벽을 선택하고 상단 베이스 부착 지붕 선택. 자, 벽을 선택하고 상단 베이스 부착 지붕 선택. 자, 벽 선택하고 상단 베이스 부착 지붕 선택. 자, 벽 선택하고 상단 베이스 부착 지붕 선택. 자, 벽 선택하고 상단 베이스 상단 이 지붕 부착하는 부분도 안쪽에 내벽도 정확하게 부착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다 확인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돼요? 단면 상자 이용해야 되겠지? 단면 상자 칙하고 단면 상자를 안으로 넣어서 내벽들을 차례대로 선택하고 부착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부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면 정의를 통해서 안쪽에 있는 내벽도 이와 같이 부착을 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 단면 정의해서 확인해 보면 되죠. 그러면 사방으로 지금 내부의 벽에 되어 있는 부분들의 부착을 다 완료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완료를 하시면 모델링 작업이 될 겁니다.